이 오늘은 물질을 이루는 원자 교과서는 22쪽에서 24쪽. 선생님이 원소 얘기하면서 원자 얘기도 했었는데 그럼 원자가 뭐냐 알아보면 좋겠죠. 이거에 대해서 알기 전에 한번 질문 하나 던지고 해볼게요. 야, 물질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물질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가위로 자르든 칼로 자르든 부시든 엄청 계속 자른다고 했을 때 이게 계속 잘릴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 잘릴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옛날 과학자들도 분명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과학자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아리스토텔레스랑 데모크리토스가 나오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저번에 원소일 때도 이 사람이 나왔었죠. 그리고 다른 데서도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대요. 우선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림 가를 보면 얘는 계속 자르면 자르고 계속 자르다 보면은 결국은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를 수 있다. 근데 반면에 데모크리토스는 얘는 아니야. 자르다 보면은 결국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입자가 나올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가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영속설을 주장을 했고요. 나의 데모크리토스는 입자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 연속설에 따르면 빈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뭐 어떤 물질이 없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데모크리토스는 빈 공간이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입자가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그 데모크리토스는 입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나눌 수 없는 입자가 남기 때문에 이 입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은 동그라미라면 겹치지 않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빈 공간이 생깁니다. 아무리 따닥따닥 붙어 있더라도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여기를 메울 수 없는 이런 공간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가는 공간이 없을 거다. 나는 공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게 맞을까? 처음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계속 뭔가 주장을 하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맞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실험에 의해서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 그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2자관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보일, 우리 또 저번에 보일 나왔었죠. 보일은 근데 여러 명이야. 보일.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이 보일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2자관 실험했는데 아까 그 빈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 거죠. 빈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고안을 했는데 보면은 우선은 여기 제2자관 말 그대로 제2자를 닮아서 제2자관인데 여기 끝부분이 막혀 있어요. 끝부분이 막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끝부분이 막혀 있기 때문에 뭔가 공기들이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수은을 넣어줘가지고 동일한 높이만큼 맞춰줬어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은 분명 우리 지금 지구는 진공이라는 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기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공기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수은을 더 넣은 거죠. 수은을 더 넣었더니 수은을 더 넣으면은 이 높이만큼 이 같은 높이 이상만큼의 수은은 압력을 줄 거예요. 얘를 누르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결국 옆에까지 제2자관 쪽까지 계속 수은이 미니까 수은이 미니까 여기도 수은이 들어차겠죠? 위로. 그런데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빈 공간이 없다고 했고
데모크리토스는 빈 공간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맞다면 이 공간을 다 메워야 할 겁니다. 계속 쪼개지다가 결국 사라져 버리니까 결국 다 수은이 다 메워야 될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맞다면. 하지만 실험 결과 여기 부분이 빈 공간이 좁아지기는 했지만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아, 그러면은 입자가 있겠구나라는 결과를 얻게 돼서 입자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자설을 넘어서 결과적으로 이 입자란 뭐냐에 대한 답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볼턴이 입자는 그럼 원자라고 하자. 그래서 원자설을 볼턴이 마지막에 정리함으로써 우리가 원자라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를 정리한 걸 여기 보면은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노트 필기 표시해놨죠. 원자를 정리를 해볼게요. 원자는 우리 학습지에도 있듯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고요. 뭔 소리야? 그게 뭔 소리야? 만약에 이런 전선이 있다고 해볼게요. 구리가 있다고 해볼게. 구리선. 구리선을 지금 여기 플라스틱 같은 데다가 감아 놓은 거예요. 얘를 내가 엄청 고성능 현미경으로 확대를 했어. 엄청 고성능. 우리 그냥 실험실에 있는 그런 광학 현미경이 아니라 뭐 전자 현미경, 뭐 이런 엄청 고성능 현미경으로 내가 확대를 해봤더니 이렇게 동글동글한, 진짜 실제로 이런 동글동글한 입자들로 구성됐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자가 결국 원자라는 거죠. 원자. 자, 그러면 원자? 이거 좀 헷갈리는데? 정말 원소랑 좀 헷갈리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예시는 우리 학습지 이쪽에 있어요. 학습지 이쪽. 선생님, 거기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쪽에다가 예시를 써놨어. 거기 보면은 네모칸이 아마 있을 거고요.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위에 보면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그리고 종류의 개념이다. 이렇게 써놨죠. 이거는 우리 저번에 배웠던 원소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가장 작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입자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원자죠. 그래서 여기다가 채워주면 돼요. 원소, 원자. 그래서 보면은 원자는 선생님 가로하고 개수의 개념이다 라고 써놨죠. 하나하나 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 내가 선생님이 원소를 설명할 때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원자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과일 바구니라는 물질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과일 바구니를 구성하는 이런 과일의 종류가 바로 원소입니다. 그렇다면 원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원자는 개수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하나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입자 하나, 요거 입자 하나, 요거는 종류가 사과라는 종류죠. 그런데 개수로 따지면 얘는 두 개가 되겠죠. 두 개 입자로 되어 있구나. 사과 원자가 두 개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이거 이번에 배도 두 개죠. 두 개. 포도는 세 개네. 세 개. 복숭아는 하나. 그때는 요거 하나 있었는데 자두가 여기 더 생겼네. 자두가 얘는 4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셀 수 있구나. 얘는 입자라는 개념은 이 물질을 구성할 때 셀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거의 예시 중에 물이라는 것도 있네요. 물. 자, 지금 우리가 분자의 개념, 분자 모형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 지금 익숙치 않을 수도 있어요. 익숙치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물을 나누면 수소랑 산소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물 분자거든요. 이게 사실 물 분자, 얘 하나를 봤을 때 그러면 얘는 원자로 치면 어떻게 셀 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요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산소예요, 산소. 그리고 여기 하얀색 동그라미 요게 수소예요, 수소. 아, 그러면은 이 각각의 입자를 지금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 각각의 입자를 생각을 해보면 아, 수소는 2개, 산소는 1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물을 H2O라고 하잖아요. 이거 들어봤어요? 이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기서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분자식을 의미합니다. 분자식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H나 O는 원소 기호예요.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건데 수소의 원소 기호는 H고요. 산소의 원소 기호는 O예요. 그냥 이 원소의 종류를 기호로 나타낸 게 원소 기호인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보니까 수소가 2개라고 한다면 일단 두 개를 쓴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산소 1은 지금 생략했어. 그래서 아 H2O 이거 뭔가 익숙한데? 이러고 지나갈 수 있겠죠? 이것까지는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또 공부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금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계. 당연히 금계니까 이건 한 99.999.9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럼 99.9% 금인 건데 난 100% 금이라고 해볼게. 100% 금이야. 그러면 이거는 금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소리죠. 근데 그럼 원자를 아까 셀 수 있다며. 그럼 원자를 한번 세볼까? 봤더니 원자 셀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구리선 봤던 것처럼 이 금도 원자들이 엄청 많아. 셀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무수히 많다. 원소로 치자면 그냥 금이라는 건데 근데 입자로 본다면 무수히 많아서 셀 수가 없네. 무수히 많네. 무수히 많은 원자로 되어 있네. 무수히 많은 입자로 되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좀 감이 오죠, 그래도. 감이 와. 그러면 우리가 대충 감은 왔어. 그래? 물질 이름이 입자야? 그러면 원자는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원자는 어떻게 구성됐을까? 원자의 크기는 어떨까? 원자의 질량 어떻지? 뭐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거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 건데, 원자의 크기를 보면은 원자는 크기가 매우 작다고 합니다. 원자는 크기가 매우 작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소 원자 1억 개를 한 줄로 늘어놓았다고 해볼게요. 수소 원자 1억 개를 한 줄로 늘어놓았다고 했을 때 길이가 1cm 정도밖에 안 된대요. 1억 개를 늘어놨는데 1cm밖에 안 된대요. 그렇다면 그거는 엄청 작다는 소리죠. 근데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선생님이 사이트 하나를 보여줄게. 여기 양파 보이죠? 양파. 여러분 공부할 때 자바 실험실이라고 쳐가지고 이거저거 해볼 수 있거든요. 이거 자바 실험실 한번 쳐서 이거저거 해보세요. 자, 이거 원자의 크기. 양파가 있어요. 양파는 익숙하죠? 얘를 내가 확대를 해볼게요. 그냥 양파 껍질 모양이야. 더 확대를 해볼게. 그랬더니 양파 세포가 나왔네.
더 확대해보자. 양파 세포를 그냥 확대한 거야. 그랬더니 더 확대했더니 이번에는 이거 알아요? 미토콘드리아? 이거는 양파 세포의 세포 소기관이거든요. 미토콘드리아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어? 들어는 봤을 것 같은데 미토콘드리아? 그래 세포 소기관이야? 아주 작네. 아직 우리 원자의 크기만큼 오지도 않았어. 자, 더 확대해. 그냥 미토콘드리아가 확대됐어. 그러다가 더 확대해. 더니 이건 뭐야? 이거 무슨 물질이야? 이거는 사실 그 미토콘드리아를 이루는 막의 그 인지질이라는 물질이에요. 아, 물질이구나. 그럼 더 확대해봐. 오, 이제서야 원자가 나오네요. 이게 원자야. 요거 하나가 원자예요. 아, 원자가 그러면 엄청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양파밖에 없는데 그 양파 안에 세포도 있고 세포 안에 세포 소기관도 있고 그 세포 소기관을 더 확대했더니 뭐 인지질이랑 물질도 보이고 그 물질을 더 확대했더니 결국 그때서야 원자가 나오네요. 자, 원자가 나와. 여기 플러스가 있고 막 돌아다니는 뭔가가 있네요. 그러면 이것들이 뭔지 이제 샅샅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보이죠? 다시 PPT 보이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필기를 여러분들이 잘 하면 됩니다. 여기 표시 있죠? 필기 잘 하면 돼요. 자, 우선은 그럼 원자의 구조를 아까 그 선생님 확대한 그림에서 알 수 있었듯이 플러스를 띄는 게 있고요. 아까 파란색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 있었죠? 걔는 마이너스 전화를 띄는 애인데요. 여기서 전화라는 거는 우리 건전지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뉘잖아요. 그게 정기적인 성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전하라는 게 뭐냐? 정기적인 성질이다. 그래서 우리 건전지 생각하면 좀 쉽죠? 그러면 플러스 띄는 게 있는데 플러스 띄는 거는 원자핵입니다. 원자핵. 그리고 마이너스 띄는 거, 마이너스 전하 띄는 거는 전자라고 합니다. 전자. 네모칸에 쓰세요. 원자핵, 전자. 그래서 아까 봤던 거 또 봐볼게요. 자, 가운데 이거는 원자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자 모형. 순서가 뒤죽박죽이긴 한데 거기 학습지 보면은 원자 모형 2번 원자 모형 있죠. 그거에다가 쓰세요. 원자 모형, 그러니까 원자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원자 모형 형태로 이렇게 그리는데요. 원자 모형을 그릴 때는 이 가운데 중심에 원자핵을 크게 그려요. 다시 우선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원자를 그려. 동그라미 그려.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의 중앙에 큰 원자핵을 그려요. 원자핵을 그려. 그리고 여기 원자핵의 전하량을 여기다가 표현을 할 건데요. 이 전하량은 이따가 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원자핵 동그라미 큰 거 중앙에 그리는구나.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전자를 그립니다. 전자. 전자는 원자핵보다 조그맣게 그려요. 전자는 이건 말할 수 있어. 전자는 전자 한 개당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져요. 전자 한 개당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갖고요. 원자핵은 그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딱 말할 수는 없어요. 원자핵의 전하량은. 자, 이거. 지금 알아야 될 건 이 원자 모형.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 모형을 이렇게 그리는데 전자는 한 개당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갖구나. 이것까지 알면 됩니다. 다 썼지? 넘어가. 자, 그러면은 이것도 쓰라는 표시가 있네요. 자, 아까도 선생님이 그냥 말로 했듯이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달라지고요. 그에 따라서 전자의 개수도 달라진대요.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 왜 그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예시가 나와 있죠. 수소 원자와 리튬 원자가 있어요. 수소 원자와 리튬 원자가 있어. 아까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플러스 전화량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소 원자는 플러스 1이고 리튬 원자는 플러스 3이래요. 잠깐만 채팅 왔어. 쓸까 말까. 쓸 수 있으면 쓰세요. 그림까지는 거기 밑에 우리 동글뱅이 있잖아요. 그 동글뱅이 밑에다가 쓰세요. 자, 여기 동글뱅이에 수소 원자랑 리튬 원자 있죠. 요거 두 개다가 씁시다. 수소 원자랑 리튬 원자. 자,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 다시 가야지. 자,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은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자, 그리고 봤더니 전자의 개수 볼게요. 전자의 개수. 수소 원자는 지금 하나 있고요. 리튬 원자는 지금 3개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거 그릴 때에는 그냥 전자는 가장자리에 그리면 돼요. 자, 선생님이 아까 알아야 된다는 거 하나 있었죠. 전자는 한 개당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결국 전자의 총 전하량을 우리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개수에다가 전자 한 개당 전하량을 곱하면 되겠죠. 곱해봤어. 그랬더니 총 전하량이 수소 원자는 마이너스 1, 리튬 원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원자를 봤을 때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은 플러스 1이고 수소 원자를 봤을 때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 0이 되죠. 리튬 원자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을 더하면 0이 되죠. 아, 그러면 원자는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다. 여기서 같다는 건 절대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생각하지 말고 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거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네모칸에 중성이다 쓰면 됩니다. 자, 이거 비밀기 할 게 없으니까 다 썼겠지? 이거 네모칸에 요거 쓰면 되고요. 요거 쓸 친구들은 쓰세요. 요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자의 질량을 보도록 할게요. 요것만 하면 끝나요. 요것만 하면 끝나요. 자, 원자의 질량 말 그대로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원자핵이 차지한다. 아까 원자 모형 그릴 때 여기 크게 중심에 원자핵 그리고 조그맣게 전자 그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자핵이 많이 차지하는 거 맞고요. 전자는 엄청 작기 때문에 무시할 정도래요.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원자핵 질량과 거의 같다. 자, 이거는 아마 안 써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적어야 됩니다. 적으세요. 1분 줄게. 적으세요. 어디다 정리하면요. 그 1번이랑 2번 가운데 공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 공간에 적으세요.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났어요. 과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 과제, 우리 프린트, 원자 프린트의 이쪽 보면은 요거 그리기 있죠? 그리는 게 과제인데요. 어떻게 그리는지 하나 예시 그려줄게. 자,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요. 중앙에다가 원자를 그립니다. 원자를 그린 다음에 이 가장자리에 전자를 그리면 되는데 전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5개라고 했으니까 지금 붕소 원자 그리고 있는 거예요. 5개니까 그리고 자 붕소 원자는 아까 중성이라고 했었죠. 지금 전자수가 플러스 5개니까 얘의 전하량 총 전하량을 구하면 마이너스 5죠. 그럼 얘가
중성이 되려면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5가 되어야지 얘가 중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전자는 이 마이너스 1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여기다가 적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지금 각각 그려 놓으세요. 그리고 요거 못 쓴 사람 쓰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